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70대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치매 판정을 받았고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모든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막내딸은 아버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권한을 가져갔지만 알고 보니 치매 판정 자체가 아버지의 입을 막기 위한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식이 왜 아버지를 침묵시켜야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1월의 차가운 오후 대학병원 신경과 상담실에는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아버지 박정수, 그의 세 자녀인 장남 준호, 차남 준석, 막내딸 은정, 그리고 흰 가운을 입은 신경과 전문의였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사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신중했고 말을 꺼내기 전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준호와 준석은 긴장한 얼굴로 의사를 바라보았고 은정은 아버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정수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정수 환자분의 경우 인지기능 검사와 뇌 영상 검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중등도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됩니다.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중등도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단계입니다. 기억력 저하는 물론이고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석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은정이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쥐며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는 요즘 말씀을 믿으면 안 돼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고 없던 일을 있었다고 하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말씀하신 증상들이 진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환자분의 진술과 실제 상황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점도 확인되었고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혼자 결정하시는 건 어려운 건가요? 재산 관리 같은 것도요? 법적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지만 의학적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은정이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죠? 네, 보호자 동의서에 따르면 막내 따님께서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되어 계십니다. 그 순간 아버지 박정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아버지의 시선을 피하며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서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 생활 전반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네 사람이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준호와 준석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이 없었고 은정은 서류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세 자녀의 뒤를 천천히 따라 걸으며 한 번도 앞을 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준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치매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은정이 대답했습니다. 오빠들은 최근에 아버지를 자주 못 봐서 몰랐겠지만 저는 매일 봤어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상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심하신 줄은 몰랐는데 준호가 아버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시면 좀 쉬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 기억한다. 은정이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나는 노망나지 않았어.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아버지 말씀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네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아버지의 얼굴은 늙고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억압된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매일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아버지의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딸처럼 보였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은정 씨 참 효녀네요. 아버지 간병하느라 본인 일도 다 제쳐두고 동네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은정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절 키워주셨는데요. 하지만 아버지의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자신이 관리한다며 가져갔고 집에 오는 전화도 모두 먼저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도 은정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셔서 지금은 면회가 어려워요. 조금 나아지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려고 했지만 은정은 항상 부드럽게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더 안 좋아지세요. 준호와 준석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지만 그들도 은정의 말을 믿었습니다. 은정이 가장 많은 시간을 아버지와 보냈고 아버지의 상태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들렀을 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 은행 좀 가야 하는데.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통장 확인 좀 해야 해. 은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은정아, 내가 언제부터 관리했어? 진단받고 나서요. 아버지가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 명의로 공동관리 신청했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런 거 동의한 적 없어. 아버지 하셨어요. 병원 가신 다음 날 은행 가셨잖아요. 나는 그날 은행 안 갔어. 은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아버지 도장 찍혀 있잖아요. 아버지가 직접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명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그날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은정이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호야,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정말.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하나도 안 믿는구나. 은정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안 믿는 게 아니라 걱정되는 거예요.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날 밤 아버지는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오늘 날짜 아래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말은 거짓이 되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생활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아버지의 모든 일정을 관리했고 외출할 때도 항상 동행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치매가 진행되는 증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근처 은행에 들렀다가 창구 직원과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직원이 준호의 이름을 확인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박정수 씨의 아들분이세요? 네, 맞는데요. 아, 최근에 따님께서 자주 오셨는데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요. 그래도 따님이 잘 챙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달에만 3번이나 오셨어요.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3번이나요? 네, 정기예금 해지하시고 계좌 이체하시고 그때 보호자 서류도 다 가져오셔서 문제없이 처리됐어요.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은행을 나왔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은정이 그렇게 큰 돈을 옮긴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은정이한테 아버지 통장 관리하는 거 자세히 들었어? 응, 그냥 생활비 관리한다고 했는데. 왜? 나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이 좀 이상해서. 뭐가? 정기예금을 해지했다는데 은정이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 준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못 들었는데. 형 혹시 은정이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우리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음 날 저녁 두 형제는 아버지 집에 함께 들렀습니다. 은정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은정아, 아버지 통장 관리하는 거 우리한테도 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은정은 손을 씻으며 나왔습니다. 왜요? 뭔가 문제 있어요? 아니, 문제는 아니고 우리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걱정 마세요. 다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정기예금은 왜 해지했어? 은정의 표정이 잠깐 굳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아버지 병원비랑 약값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유동자금으로 옮겼어요. 얼마나 옮긴 건데? 한 3천만 원 정도요. 왜요? 준호와 준석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돈 지금 어디 있어? 아버지 명의 계좌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때 아버지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돈 내 허락 없이 움직인 거야. 은정은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허락 받았어요. 아버지가 도장 찍어주셨잖아요.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 아버지, 또 그러세요. 오빠들 봤죠? 아버지가 이러시니까 제가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화가 나 있었지만 그것이 정당한 분노인지 치매로 인한 망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3천만 원. 내 허락 없이. 은정. 준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매 진단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은정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속도가 이상하게 빨랐습니다. 그는 다음 날 회사를 조퇴하고 아버지가 진단받은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진료기록 열람을 신청하고 서류를 받아보았을 때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진단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는 단 한 번, 뇌 영상 촬영도 한 번이었고 의사와의 면담 시간은 기록상 30분에 불과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보호자 진술서가 진단서보다 2배나 두꺼웠다는 점입니다. 준호는 진술서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은정이 작성한 내용이었습니다. 환자는 최근 3개월간 기억력 저하가 심각하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없는 사건을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재산 관련하여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며 가족을 의심하는 발언을 자주 합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보호자의 전일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 정도로 심각했던가? 분명 몇 달 전만 해도 아버지는 멀쩡했습니다. 혼자 시장도 가고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집안일도 혼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개월 만에 중등도 치매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날짜였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날짜는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보호자 등록이 된 날짜는 10월 10일이었습니다. 진단보다 5일이나 빠른 날짜였습니다. 어떻게 진단도 받기 전에 보호자 등록이 가능한 걸까? 준호는 곧바로 준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너 아버지 치매 진단받은 날 정확히 기억나? 응, 10월 15일이었지. 왜? 근데 은행에서 보호자 등록된 날짜가 10월 10일이래. 뭐? 5일 차이야. 진단도 받기 전에 어떻게 보호자 등록이 되는 거야? 준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 이거 뭔가 이상한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그날 저녁 두 형제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준호는 가져온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봐, 여기 날짜 차이가 분명해. 그리고 진단 과정도 너무 간단해. 보통 치매 진단은 여러 번 검사하고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 친구 아버지도 치매 진단받을 때 몇 달 걸렸다고 했어. 근데 아버지는 단 하루 만에 중등도 판정을 받았어. 이게 말이 돼? 준석은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자 진술서 봐. 은정이가 쓴 건데 아버지가 피해망상이 있다고 적혀 있어. 재산 관련해서 가족을 의심한다고. 피해망상?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 아버지가 뭘 의심했다는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은정이 아버지를 일부러 치매 환자로 만든 것은 아닐까? 형,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보면 안 될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이제 증거가 안 되잖아. 치매 환자의 말은 법적으로 신빙성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재검사를 해야 해. 다른 병원에서. 하지만 재검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은정이 법적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의료 행위는 그녀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은정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빠, 왜 갑자기 재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냥 확실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도 충분히 확실해요. 대학병원에서 정식으로 진단받으셨잖아요. 그래도 다른 의견도 들어보면. 은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요. 저 의심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맞잖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 혼자 아버지 모시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준석이 중재했습니다. 은정아, 형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
우리도 아버지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지. 걱정되면 오빠들이 직접 와서 돌보시면 되잖아요. 저만 믿고 다 떠넘기지 말고요. 은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할 일만 할게요. 오빠들은 의심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녀는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섰습니다. 두 형제는 난처한 표정으로 남았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나간 후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갇혀 있는지. 준호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기억나세요? 은행 가신 거, 서류에 도장 찍으신 거?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안 갔어. 그날 나는 집에 있었어. 그럼 누가 아버지 도장을?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은정이가 왜 이러는 걸까요? 돈 때문인가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이야.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게 뭔데요? 아버지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와 준석은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또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는 오래전 날짜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15년 전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8월 3일, 은정의 교통사고, 상대방 사망, 합의금 2억. 아버지는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은정은 내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기를 원한다. 아버지 박정수는 혼자 방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은정이 25살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여름이었고 은정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아버지의 차를 빌려갔습니다. 밤 11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수 씨 되십니까? 따님께서 교통사고를 내셨습니다. 아버지는 황급히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은정은 놀란 얼굴로 조사실에 앉아 있었고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따님께서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은정은 울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저 어떡해요? 전 정말 실수였어요. 술은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사망한 사람은 30살의 젊은 남성이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분노했고 형사처벌을 강력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쏟아 부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억 원이라는 거금을 유족에게 지불했고 은정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 일 이후 은정은 달라졌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고 악몽을 꾸었으며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실수였어. 이제 잊고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은정은 그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만이 그날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서, 합의 문서, 유족과의 대화 내용까지. 은정은 그 기록들이 아버지의 서재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정은 결혼했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친구들도.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과거는 완전히 묻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사망한 남성의 약혼녀가 은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 있었고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당신은 멀쩡히 살면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약혼자는 땅에 묻혔어요. 은정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사죄했고 돈을 제안했지만 그 여자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필요해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그 위협은 은정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남편이 알게 되면, 시댁이 알게 되면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증거는 아버지의 서재에 있었습니다. 은정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침묵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를 해치거나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들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치매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은정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아버지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약간이라도 건망증을 보이면 과장해서 기록했고 없는 증상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주 가던 동네 병원 의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큰 병원으로 소견서 써드릴게요. 은정은 소견서를 받아 대학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건강검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이 드시면 정기검진 받아야 해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아버지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고 은정은 의사와의 상담 시간에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진술서에는 아버지의 증상이 과장되어 있었고 일부는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도 10번씩 하세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집 주소를 잊어버리셨어요. 길에서 헤매시다가 경찰이 데려다 주셨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의사는 보호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에서 아버지는 대부분 정확하게 답했지만 은정은 의사에게 따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검사 받을 때는 좀 나아 보이실 수 있어요. 낯선 곳에서는 긴장하셔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거든요. 하지만 집에서는 정말 심각해요. 의사는 그 말을 참고했고 보호자 진술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중등도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은정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진단을 받은 다음 날 은정은 아버지를 데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은정아, 우리 왜 은행에 온 거야? 아버지, 통장 정리 좀 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정은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동명의 신청서, 보호자 등록 신청서, 인감 변경 신청서. 그녀는 아버지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했고 아버지는 영문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도장만 찍어주세요. 모든 서류가 처리되자 은정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재산은 그녀의 통제 아래 들어왔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회장은 아버지와 50년 지기였고 함께 사업도 하고 어려움도 나눈 사이였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구나. 내 아버지 요즘 어떠시니? 그게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김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치매? 정수가? 네, 한 달 전에요.
김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2달 전에 내 아버지를 만났는데 너무 멀쩡하셨어. 우리 바둑도 두고 경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나보다 더 또렷하셨다고. 정말요? 그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근데 갑자기 치매라니 이상하네. 준호는 김 회장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날짜의 어긋남, 은정의 행동, 아버지의 주장들. 김 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다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볼 때는 내 아버지 치매가 아니야.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증명하죠? 재검사를 해봐야지. 그리고 나도 증인이 되어줄 수 있어. 내 아버지가 최근까지 정상이셨다고 증언할 수 있어. 준호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는 준석과 함께 은정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아버지 재검사 해야겠어. 오빠, 또 그 이야기예요? 김 회장님께서 증언하셨어. 아버지가 2달 전까지 멀쩡하셨다고. 어떻게 2달 만에 중등도 치매로 악화돼?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증상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재검사는 해야지. 우리 아버지잖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싫어요. 왜? 은정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힘들어 하신다고요. 검사 받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왜 자꾸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준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뭘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해봐. 숨기는 거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재검사를 막는 거야? 내가 떳떳하면 재검사해도 상관없잖아.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들이 저를 의심하니까 너무 슬퍼요. 저 혼자 이렇게 힘들게 아버지 모시고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두 형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정아, 우리는 재검사할 거야.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오빠가 법적 보호자도 아닌데 어떻게 할 건데요? 법원에 신청할 거야. 보호자 변경 신청하고 재검사 명령 받을 거야. 은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세요. 하지만 후회할 거예요. 법원에 보호자 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은정은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하게 반대했고 아버지의 치매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준석도 김 회장의 증언서와 함께 날짜 불일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임시로 재검사를 허가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고 이번에는 은정이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함께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매가 아니라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지 기능 저하 수준이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며 의사결정 능력도 충분히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전 진단은 보호자 진술에 과도하게 의존한 것으로 보입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은정이 아버지를 거짓으로 치매 환자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은정이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일 때문이야. 15년 전이요? 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의 교통사고, 사망한 남성, 합의금,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약혼녀의 위협까지.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는 전혀 몰랐는데. 은정이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너희 형제들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그럼 은정이가 그 일을 숨기려고 아버지를. 내 서재에 그때 서류들이 다 있어. 경찰 조서, 합의서, 유족들과 주고받은 편지까지. 은정이는 그게 세상에 알려질까봐 두려웠던 거야. 준호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은정은 아버지가 그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치매 환자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 이걸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 왜요? 은정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끔찍한 짓을 했는데. 그래도 내 딸이야. 그리고 15년 전 일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거야. 은정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준호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괜찮으세요? 괜찮지는 않아. 하지만 나는 아버지야. 자식을 망가뜨릴 수는 없어. 재검사 결과가 나온 후 가족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은정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준호와 준석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아. 15년 전 일 때문이지? 은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 거짓으로 치매 환자를 만들고 아버지 말을 아무도 못 믿게 하고.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일이 알려지면 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남편도 아이들도 모든 게 무너지는 거라고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알아요. 저도 알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아버지만이 그 일을 다 알고 계셨고 아버지가 말하시면 모든 게 드러나잖아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정아, 나는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으면 평생 말하지 않았을 거야. 굳이 나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었어.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확실하게 막아야 할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이걸 고발하면 너는 끝이야. 아버지한테 한 짓도 문제고 15년 전 일도 다시 조사받을 거야. 은정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고발하셔도 할 말 없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은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발은 안 할 거야. 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모든 권한을 돌려받을 거야. 통장, 인감, 서류 전부.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내 일에 관여하지 마.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다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15년 전 일은 내가 책임질게. 만약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면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거야. 너는 더 이상 숨지 마. 은정은 목이 메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와 준석도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은정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녀도 공포에 떨며 살아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그렇게 조용히 화해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권한을 되찾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 진단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아버지는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친구들을 만나고 바둑을 두고 산책을 했습니다. 은정은 한동안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고 아버지를 대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은정아,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거라.
은정은 조심스럽게 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은정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잘 먹고 있니? 네, 아버지. 애들은? 잘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은정아, 나는 내가 미워서 참았던 게 아니야. 은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내 딸이니까 참은 거야. 그리고 15년 전 일도 내가 평생 짊어지고 살 짐이라는 걸 알았어. 내가 더 무겁게 만들 필요는 없었어.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나쁜 딸이에요. 나쁜 딸이 아니라 무서웠던 딸이었어. 사람은 무서우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나도 이해해. 그래도 아버지한테 한 짓은 이제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은정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수첩을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그는 오늘 날짜 아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노망난 게 아니었다. 다만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법적으로 사라졌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용서했다. 아버지는 수첩을 덮고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치매라는 진단은 그를 한동안 침묵시켰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믿었던 신뢰, 가족이라는 안정감, 자신의 말이 존중받는다는 존엄성, 그것들은 영영 예전 같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선택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단절이 아니라 회복을.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치매 진단은 의학적 판단이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말을 침묵시키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내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그런 고통을 주는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가족일 때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자유롭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이를 이유로, 건강을 이유로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었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